박정희의 모든 허상들은 벗겨집니다. 박정희가 미국에 오기 10일 전 케네디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AID. 이 조직의 임무는 친미국가 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And as we do not want to send American troops to a great many areas where freedom may be under attack, we send you. And you working with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to try to work with them in developing the economic thrust of their countries. 결국 AID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전문가 부대였던 것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임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처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비판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설정한 7.1% 성장률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수출 전략도 없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북한하고 정말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저 숯불들이 맨날 미국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이 박정희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처음 집권할 때 케네디, 그리고 총 맞아 돼질 때 카터도 저 박정희 때문에 골머리를 썩혔어요. 워낙 골통이니까. 골통같이 생겼잖아요, 얘가. 북한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는 짓들이. 토끼떡 깎아서 팔고 이게 수출 전략이래.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에 미쳐갖고 인민들을 그렇게 고생시킬 때 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신독재가 행해집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해요. 주고받고 하면서 일성아 난데 내가 유신독재 좀 할게. 너 주체사상으로 하는 거 보니까 폼나더래. 나도 그거 좀 할게.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합니다. 박정희는 미국보다 북한하고 더 친했어요.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국민들 돈을 내자로 동원해서 종합제철소 같은 거대 산업시설을 짓겠다는 계획도 시기상조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신의 경제개발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 7.1%나 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 박정희라는 새끼가 욕 좀 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새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5천년 역사는 퇴영과 조작과 침체의 연쇄사다. 일본 장교 다카키 마사오다운 말입니다. 이런 놈의 딸이 지금 부정대성으로 청와대에 앉아있어요.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민지 키드로 살았던 박정희. 그는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다. 과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우토적이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자조적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됐다고 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퇴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박정희가 앉으시죠. 다카키 마사오, 박근혜 애비가 앉으십니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보셨죠? 종필이가 중앙정보부를 가지고 한 짓들입니다. 지금의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락펴락하면서 역사를 지지밟고 있다는 이야기죠. 박정희의 조카 사위 김종필이가 지금은 딸내미 박근혜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보의 보고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미국 문서잖아요. 그쵸? 북한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정보가 아니니까 미국 말은 들어줘야죠. 이렇게 미국이 분석한 박정희는 완전히 골통이었고 골통처럼 얘기하다가 자기가 얘기한 모든 골통짓은 잃어버렸습니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박정희가 막걸리만 마시던 청렴한 대통령이라고요? 돼질 때 그 옆에 심수보이가 있었는데 여러 차례 불려가서 기타 치고 노래도 불렀는데 24살짜리 여대생, 아유 나도 24살짜리 여대생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쳐버렸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 줬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근혜 아빠 다카키 마사오가 또라이 짓을 했는데 화폐 개혁을 단행해버렸어요. 시민들 예금도 못 찾아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철이가 헐레벌떡 뛰어가서 카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미리 말을 하지.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가 굴러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지하 자금을 동원해 경제 개발에 쓰겠다며 화폐 개혁을 했던 건데 막상 저지르고 보니 지하 자금은 몇 푼이 안 됐다. 그 대신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중소기업의 45%가 가동이 되고 55%가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골통 아주 제대로 골통짓을 했네요. 우리 박정희 닭발견면서 옷감부터 민호로.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독재를 하는 지도자들은 미국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심을 잃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거리에서 반미구가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미국의 권력이 대한민국 시민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이 민심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얻은 올바른 지도자들은 미국에 가서도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독재를 행하는 민심과 이반된 지도자들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가장 당당한 외교를 펼쳤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처절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 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전면에 나서 필살의 무기를 빼들었다. 한국 언론을 통해 박정희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까요? 허점이 많은 정부일수록 미국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실은 천안함이 침몰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였어 하고 쭉 발표해버리면 명박이부터 이명박까지 박근혜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거였어 쫙 밝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정보를 진자는 이 치부를 많이 가지고